일단 좀 정리부터 해보죠. 네, 지난해 12월에 30대 여성 임모 씨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는데 이 유서에는 전직 군인이었던 남편 김 씨의 어떤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내 임 씨 같은 경우엔 남편의 강요로요 3년 전부터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아야 했고요. 하루에 최소 10시간 이상 성인 방송까지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 남편 김 씨입니다. 김 씨 같은 경우엔 이미 2021년도에 불법 영상문을 SNS에 공유한 게 발각이 돼서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한 바가 있지만 당시에 처벌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남편은 아내 사망 직후에 그런 사실 없다, 억울하다 얘기를 하고는 잠적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왜 그 순진 아내가 저런 걸 당하면서도 견딜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또 드러났잖아요. 정말 너무 끔찍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이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제 아내의 휴대전화를 이제 포렌식하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아내가 작년 10월에 남편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서 한번 집을 나갑니다. 집을 나갈 때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 아내에게 보낸 문자가 이렇습니다. 내 나체 사진을 장인에게 보내겠다. 우리 아내한테는 결혼 전에 낳은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 성인 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소속사와 맺은 성인 방송 출연 계약서도 이제 경찰이 확인했는데 이 계약서도 너무 황당합니다.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알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남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서에는 이렇게 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현금 모조리 남편이 다 갈취해갖고 남은 건 빚과 몇 천만 원 세금뿐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통제까지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이 자신하고 물론 다른 남자하고 어떤 관계하는 모습까지 촬영해서 이거를 이제 수익 삼아서 그렇게 팔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아내의 친구들한테까지도 영상을 찍자고 같이 권유하자는 그런 일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는 친구들하고도 한동안 연락이 안 닿았대요. 근데 연락이 닿고 오랜만에 닿아서 했던 얘기가 남편이 계속해서 감시하고 강박하는 바람에 연락도 자주 못했다라고 하고 배가 고파서 뭘 먹으려 해도 살찐다고 먹지도 못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내가 숨진 자택 냉장고에 목표 몸무게 48kg 이렇게 쪽지까지 붙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아내가 10시간 가까이 하루 종일 그렇게 성인 방송을 하는데 그거를 옆방에서 지켜보면서 감시했던 걸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인들이 그럴 거면 빠져나와라 어떻게든 그렇게 그렇죠. 제안을 했는데도 감시를 하고 있어서 집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답니다. 자, 이 사건이 유독 가슴 아픈 이유는 이렇게 벼랑 끝까지 몰렸던 아내분이 정작 자기 친정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이 가족들이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내가 집에 가려고 할 때마다 그걸 갖다 못 가게 했다는 거고. 남편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부모, 언니, 동생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에 그 피해를 당한 이 여성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2022년 10월이라고 하니까 그건 뭐 1년 넘게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같은 경우가 이 딸이 통화할 때마다 회사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고 만나러 가겠다라고 하면은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집 앞에 가면 그 남편, 즉 이 사이라는 자가 지금 바빠서 지금 만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서 이렇게 카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씨가 완전히 친정 식구들하고의 만남을 분리를 갖다가 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 회방을 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급기야는 그 피해자인 이 아내가 숨지기 전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나를 괴롭힌다라고 호소를 하고 난 바로 그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사실 이 가족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다가 이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지인들이 하는 증언을 듣고 난 이후에 자택에 가보니까 거기에 방 안에 뭐 방송 장비 이런 것들을 보고 이게 모든 진실을 갖다가 알게 됐다라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야말로 남편의 탈을 쓴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자, 영장 심사를 받으러 가던 모습 보고 가시죠. 아내에게 소인 방송을 하게 강요한 형이 맞으십니까? 장인에게 아내의 나체 사진 보내겠다고 한 거 맞으십니까? 자식의 사진 소인 방송에서 공개하게 한 형이 맞으십니까? 숨진 아내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내 친구에게도 성희방송 같이 하자고 한 내용이 맞으십니까? 도대체 뭘 잘했다고 휠체어를 타고 등장을 한 걸까요?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편은 몰라요가 무슨 얘기일까요? 저는 이 사건 여태까지 알려준 것 중에 이 부분이 제일 화가 나요. 뭐냐면 저 남편이라는 자가 이미 3년 전에 군에 있었을 때 불법 음란 영상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군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군검찰이 군에서 조사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알아봤더니 그 영상 속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하고 있었던 건 아내가 맞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영상을 남편이 찍어준 건 맞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SNS에 남편 계정을 이용해서 올린 건 내가 유포한 거다. 남편은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오히려 무슨 피해자 내지는 이 여성이 아내가 주도적으로 이런 어떤 불법적인 일을 벌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남성은 그냥 남편인데도 말도 못하고 그냥 있었던 그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접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진술서에 써서 낸 걸 믿고 그냥 수사를 하지 않고 전형하는 걸로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여성이 남편도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하는 그 영상을 찍으라고 그 영상을 또 남편은 모르는데 자기가 남편 이름으로 계정으로 영상을 유포했는데 그거를 서면을 냈는데 그걸 믿어요? 백 변호사님,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양절 변호사 말씀하신 거가 서면으로 적혀 있으면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가 정상입니까? 아 남편이 그 아내가 다른 그 남성하고 성관계하는 걸 찍어주고 아유 또 그거를 그 영상을 어쨌건 남편이 찍었으니까 남편을 통해서 영상을 받았겠네요. 그거를 본인이 몰래 올린 거다.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아무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라지만 합의서 내용 자체가 너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확인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준이 아니라 내용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성과의 성관계하는 것을 남편이 찍어줬다. 근데 괜찮다. 이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상식적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양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때 조금만 군에서 들여다봤어도 지금 그 이후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은 벌어지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자료를 기초로 해서 경찰이 사실 수사를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속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교수님이 좀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군에서 저런 인간을 형사처벌을 않고 그랬어? 진술서만 보고 강제 전역. 그리고 딱 꼬리 자르기. 저게 이제 2021년도에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진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 나왔던 이 여성이 직접 대면 진술을 한 것도 아니고 서면 진술서를 누가 가지고 왔냐면 남편이 가져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더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을 갖다가 징계에 넘기고 그리고 강제 전역을 시켰다라고 하는데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 군대에서는 강제 전역을 시키면 이게 사법 처리하고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이 양은 뭐 강제 전역하는데 그게 처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사법 처리를 해야 될 것과 그리고 강제 전역을 시키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완전히 행정적인 조치와 사법적인 조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만 하고 사법적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아마 육군에서는 지금 감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한 20일 정도의 이 결과를 분명히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을 갖다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서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예컨대 2021년도에 이 사람을 갖다가 사법 처리했으면 이 아내는 안 죽었어요.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 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